안녕하세요. 한국 양봉 벌챔 교육조항의 박종규입니다. 자, 오늘은요 2022년도 1월달입니다. 1월달 첫 벌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타이틀을 보면은 1월 중하순 벌 관리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초순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월동하느라고 포장을 다 해놓고 있기 때문에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일찍이 지금 저쪽 남쪽에서는 이미 봄벌을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또 안 하신 분도 계시고 중부지방, 북부지방은 아직까지 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지금 맞춰서 지금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하루의 일과는 아침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쭉 하게 되겠고, 또 한 달의 계획은 월 초에 이렇게 또 계획을 잡아서 잘 또 한 달을 굴러가듯이 또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달에 우리가 여러분들 계획을 잘 세워서요 시작을 하는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여기서 첫 단추라는 것은 바로 봄벌 시작하는 시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봄벌을 시작하는 시기, 즉 벌을 깨운다라고도 말씀하시죠. 깨우는 거나 시작하시는 거나 그 목적은 똑같습니다. 남쪽에서는 이미 시작했는데 왜 벌써 시작했느냐? 중부지방에서는 아직 눈도 내리고 이렇게 엄청나게 추운데 남쪽에서는 사실 기후가 이쪽 중부지방, 북부지방보다는 따뜻하죠. 물론 이번에 12월 달에 약간의 한파가 있었지만은 어쨌든 지금 벌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지역에 따라서 봄벌이 시작하는 시기는 다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다른지요? 외부 온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근데 남쪽에서 깨운다고 해서 우리 북쪽에서 이렇게 같이 깨우느냐? 그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자,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온도입니다. 어떤 온도? 외부 온도를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어느 지역이든지 내 양봉장에서 외부 온도가 10도씨, 영상 10도씨 이상일 때 여러분들 봄벌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기예보를 좀 보시면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큰 추위가 없다라고 판단되고 내 양봉장에서 위치해서 봤을 때 수일 동안 영상 10도 이상이 되더라. 그때 이제 벌을 시작하시면 적기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잘 하신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잘 하시고 하시겠지만은 초심자 여러분들이나 또 여러 해 했지만은 벌 키우는 기술이 좀 부족한 분들은 기준을 두시고 하시면은 다소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로 중부지방, 북부지방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부지방에서는 봄벌 이미 시작했다. 지금 남부지방에 지금 벌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올라오실 분들이 이쪽 북부지방, 즉 강원도 지방이나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내려가서 지금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진도, 고흥, 남해 그쪽에 가서 벌을 따뜻한 지역에 가서 키워서 벌 개체수 많이 해서 이쪽으로 가져와서 꿀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거기서 길러서 쭉 이제 올라오면서 이동을 하실 분들도 거기 가서 벌을 많이 개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그쪽에 가서 많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동을 한다는 것은 바로 채미를 많이 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꿀 수확을 많이 하실 분들은 이동을 하면은 당연히 꿀 수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젊으신 분들은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 아시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남부지방은 이미 다 잘 시작을 했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은 일부 우리 인터넷이나 또 이렇게 구전으로 연락을 들어보면은 한꺼번에 이렇게 벌이 없어지는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벌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 해 동안 해왔지만은 뜻하지 않은 그런 어떤 환경의 변화라든지 또 장애물이 올 때 이때 대처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40년, 50년 동안 양봉을 해왔던 경력이 있더라도요, 그때 환경의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실패를 본다. 그것도 큰 교훈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해서 앞으로
그 벌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분벌을 남부지방에서는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중부지방, 북부지방에서는 언제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뭐 언제 아마 되겠습니까?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나는 1월 20일 대한 때 깨우겠다. 또 어떤 분들은 2월 1일 날 시작하겠다. 또 다른 분들은 나는 입춘 2월 4일 날부터 하겠다. 또 늦게 3월 5일 경칩 때 깨우겠다. 이렇게 다 다양합니다. 다 본인들이 하는 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좋은 그 방법은 영상 10도 이상 될 때 깨우면 된다는 거. 요거 이제 기준을 하나 두시고요. 자, 벌이 강할 때 하고 약할 때 하고 깨우는 시기가 좀 틀릴 겁니다. 자, 강한 벌 개체수 많은 건 좀 일찍 깨워도 문제가 없으나 벌 세력이 좀 약한 것은 늦게 깨우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이 고정관념이 어떠냐면은 약한 벌을 먼저 깨우는 거죠. 약한 개체수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좀 빨리 깨워야지 되지 않냐 이렇게 되는데 빨리 깨우는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보온이 제대로 안 돼서 더 불리합니다. 그래서 강한 봉구는 일찍 깨우되 약한 봉구는 좀 늦게 깨우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초심자 여러분들이나 양봉 기술에 좀 부족한 그런 분들은 늦게 깨울수록 도움이 됩니다. 어설프게 동네 형님이 깨운다고 해서 따라서 그냥 일찍 깨우게 되면은 손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강군이든 약군이든 초보자들은요 늦게 깨우십시오. 그 늦게 그 시점이 언제냐 이렇게 됩니다. 그지? 중부지방, 북부지방에 기준을 해본다면은 제가 늦게 깨우라는 것은 2월 20일에서 3월달 경칩 그 사이에 깨우시면은 아주 적당한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너무 늦지 않느냐? 그동안에 벌들이 뭐 난리가 날 텐데 그게 낫습니다. 만약에 2월 20일에 뚜껑 열었을 때 안에서 막 산란하고 아주 왕성하게 활동이 벌어집니다. 그때 화분떡을 넣어주고 우리가 보온도 해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벌이 더 왕성하게 더 잘 나갑니다. 괜히 추울 때 해줘가지고 손바닥만하게 조그맣게 그 산란하는 거 보고 그냥 바로 시작했다가는 오히려 손해볼 수가 있다. 그럼 손해는 어떤 손해냐? 벌의 활동량에 비해서 우리가 벌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괜히 기존에 있는 벌들만 체력만 소모되고 벌들은 많이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깨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초심자일수록 늦게 깨우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봄벌이 시작했다 그러면은 바로 보온이죠. 보온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월동 기간에는 뭐 대충 이렇게 한 2겹 정도 덮어서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깨우고 나서부터는 즉 봄벌이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보온을 더 해줘야 됩니다. 월동 기간 때보다. 왜? 안에서 육아 즉 새끼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온도를 요구하고 있죠. 육아 온도는 35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온을 많이 해주지 않으면은 그만큼 육아하는데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보온제도 많이 덮고 또 밖에도 2겹 덮었으면 3겹, 4겹 덮어서 어떤 한파에도 벌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한파가 또 분명히 한두 번은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한파가 오더라도 벌통 내부에서는 온도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35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파가 불어서 이게 내부 온도가 밖으로 뺏기게 되면은 육아를 하던 애벌레도 파낼 수가 있고 여왕벌도 산란 중지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온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소문도 겨울에는 좀 넓게 열었는데 월동할 때는 넓게 열었지만 지금은 더 좁혀주시고 개포도 약간 접어서 환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보온을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보시면은 질병 방제 주의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봄벌 시작하시면서 바로 약제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이것도 좀 주의를 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작년 12월달, 1월달 이때 질병 방제를 철저히 하셨다면은 굳이 봄에 그런 강한 약들을 무리하게 하시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하더라도 가볍게 해서 벌들의 충격을 받지 않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벌도 충격 안 받아야 되고 여왕벌이 만약에 한창 배란을 하고 몸을 불리고 있는데 약을 쳐서 우리가 약해를 받게 되면은 여왕벌이 산란을 잠깐 중지한다든지
또 산란의 애벌레를 키우다가 파낸다든지 이런 걸 한번 당하면요 그만큼 또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옆에서 약 하라 그러면 무조건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잘 키우고 났는데 봄에 이런 약 방제를 잘못해서 또 실패를 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식량 확인입니다. 이것도 중부지방이나 북부지방, 남부지방 깨웠기 때문에 당연히 식량은 다 확인하고 다 했을 겁니다. 자, 중부지방에서는 또 북부지방에서는 아직까지 이달 말이라든지 2월달에 깨우실 분들도 있고 늦게 깨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식량 확인을 지금쯤에서 한번 해주라는 겁니다. 이 시기는 언제나 지금쯤부터 하는 시기인데 날씨가 가장 따뜻한 날, 바람이 불지 않는 날 뚜껑을 여셔야 됩니다. 이때는 내금을 하는데 다른 내금이 아닙니다. 식량 유무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비 다 빼가지고 여왕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찾으면 안 됩니다. 여왕벌이 있다고 보고 식량만 유무 확인하고 진짜 있다 그러면 빨리 뚜껑을 덮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식량이 내가 깨울 시점하고 봐서 달랑달랑하게 좀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은 미리 준비한 저밀 소비, 즉 식량 소비를 보충을 해서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빨리 뚜껑을 닫도록 이렇게 해주시라는 뜻에서 식량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위에서 깨우고 또 보온도 하고 식량 확인도 하고 깨우면은 일단은 우리 화분떡을 주셔야 됩니다. 화분떡 주는 시기를 바로 봄벌 시작이다 깨운다 이런 개념하고 똑같이 되죠. 화분떡을 주는데 여러분들 화분떡을 어떤 화분떡을 이렇게 공급을 하시는지요. 벌중앙에서도 화분떡을 비빌 때 꼭 부족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카제인을 보충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BHP라는 이 영양제까지 넣어서 부족한 미네랄, 효소, 아미노산 이런 것들을 이런 약재들을 통해서 영양소를 보충해 줘야지 벌이 건강하게 자란다는 겁니다. 이 BHP도 보면은 BHP 파워도 있고 또 이런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꼭 이 BHP 이 약뿐만이 아니라 이 영양제가 시중에 많이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양봉기구 판대 가시면은 다 있는데 다 비슷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이 BHP를 선택을 합니다. 저는 이걸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 원료 자체가 해초로서 친환경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선택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영양제라든지 카제인을 넣어서 부족한 단백질이라든지 영양소를 많이 넣어서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극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극 사용을 언제쯤 해주시는지요? 자극 사용도 여러분들 하시는 분 다 다르죠. 바로 깨우면서 자극 사용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도 이걸 묽게 물 한 말에 물 한 드럼통에 설탕을 15kg짜리 2포, 3포 이렇게 아주 묽게 해서 공급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물 대용으로 또 되고 해서 이렇게 준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다 이용하시는 분마다 본인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벌의 습성이라는 것은 조그만 당분만 있어도 저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봄벌 깨우면서 바로 우리가 자극 사용을 하게 되면요 지금 벌통 안에는 소비의 식량이 있습니다. 이 식량을 먹어가면서 그 빈 소방에다가 산란을 하고 육아를 하게 되는데 만약 깨우면서 바로 자극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사양액을 그 빈 소방에다가 저장을 한다는 거죠. 저장을 하게 되면 산란할 공간이 좁아지고 또 그 묽은 설탕물을 물에다가 식량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밤새도록 선풍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풍 작업을 하게 되면 벌이 그만큼 노화가 빨라지고 정작 3월달과 4월달에 가서는 충감 현상이 들어서 벌이 악봉이 많이 생겨서 3월달, 4월달에 벌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남부지방 같으면은 지금 일찍 시작했으면 한 달 후에 지금 기존에 소비에 있는 꿀을 다 먹고 조금 남았을 때 그때 자극 사용을 해야 될 그런 시기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많은 벌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그때 해도 늦지 않다. 그럼 중부지방, 북부지방에는 언제 하느냐? 예를 들어서 2월 20일 날이나 3월 초에 깨우는데 그것도 한 달 후에 그러면은 4월 달에 줘야 돼. 그거는 아니죠.
중부지방 계속 있다 보면 벌써 이미 신약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때도 확인해야 됩니다. 5분의 1, 6분의 1 조금 남았을 때 그때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중부지방도 마찬가지로 깨울 때 그냥 주시게 되면은 안에 식량이 많이 있는 데다가 또 자극 사용을 하니까 물에다 저장을 하게 되면은 산란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이 안 늘어나는 겁니다. 벌이 빨리 파먹고 기존 있는 걸 빨리 먹고 그 빈 소방에다가 산란을 많이 하게끔 우리는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많은 벌의 개체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늦게 주라는 겁니다. 육아 중에는 벌통을 열지 말자. 사실 뭐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육아 중입니다만은 특히 지금 봄벌 시작한 이 시점부터는 벌통을 안 열어볼수록 덕입니다. 언제까지? 2주, 3주 동안은 열지 마십시오. 뭐 4월달, 5월달은 뭐 좀 5일, 일주일 간격에 열지만은 지금은 시작하고 나서 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화분떡 넉넉하게 얹어놨죠. 그 다음에 식량 충분히 있죠.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보호만 잘 해주고요. 그냥 3주 동안 그냥 두십시오. 그냥 두는 것이 안에서 벌들끼리 잘 육아도 하고 더 왕성하게 더 잘 나갈 겁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죠. 특히 초보자들 이것도 산란 하나 여왕벌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 자꾸 뚜껑을 열고 건드리니까 더 불안해서 벌들이 안정을 찾지 못해서 불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화분떡 주고 식량만 있다면 그냥 잊어버리고 3주 동안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요 화분떡 준 날 깨운 날 날짜만 딱 적어놓게 되면은 그때부터 3주 후에 그때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안에 막 왕성이 늘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가 좋은 거예요. 그럼 그때 열어보고 화분이 좀 부족하면 넣어주고 식량이 부족하면 또 넣어주고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수시로 그냥 막 몸이 건질건질해서 못 견디니까 그냥 자꾸 건드리다 보면 벌은 안 된다. 평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열어보는 것은 안 좋습니다. 매일 열어봐가지고 벌이 잘 된다면 뭐 수십 번도 더 열어봐야죠. 그렇게 하면 벌 관리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특히 지금 3주 동안 열어보지만은 평소가 아닙니다. 지금 봄벌 시작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렇게 열어보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벌처럼 성실하게 꿀처럼 달콤하게 인생을 이렇게 우리가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에도요 여러분들 정말 벌농사를 잘 하셔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하지 못했던 걸 다 금년에 호랑이 이 해에 정말로 그 기운을 받아서 열심히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본중앙에서요 1월달에부터 저희들도 계획을 잘 잡아서 작년보다도 더 좋은 유튜브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은 저는 좋은 유튜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